대한민국의 인구가 작년에 2021년에 여러분 감소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0.2%나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0.2%. 유사일에 이런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유사일에 가면 저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가면 그렇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나서 아마 인구가 뒤로 간 것은요 6.25 때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구는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1949년 통계청이 집계를 한 이후로는요 이게 72년 만에 감소했다고 해요. 72년. 그러니까 전쟁 때도 이렇게까지 감소는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모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되면 쉽게 말하면 인구 위기가 와서 국가가 붕괴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데모크라이시스가 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 사회적 위기로 점점 치닫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마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 도표 그대로 보면 말입니다. 2021년이 5,173만 8천 명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게 11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은요. 지금 이거보다도 더 줄 수가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내국인으로 국한시켰을 때 여러분 5천만 명이 깨집니다. 4,992만 명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 맞죠? 이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 맞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시나리오들이 지금 써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고령화 인구 비율이 16.8%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비하면 2005년에 9.2%였거든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하면서 고령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빨라지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출생률까지 최악이에요. 전 세계 꼴찌입니다. 0.81%예요. 0.81%.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심지어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 있는 발언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더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돈을 안 썼느냐? 돈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려보겠다고 출생률을 어떻게 하면 이게 많이 늘려서 인구의 어떤 증가를 유도하겠다면서 돈을 뿌린 게 말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놀라실 거예요. 2006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짰거든요. 지금까지 15년간 여러분 무려 말입니다. 380조나 쏟아부었습니다. 380조. 그러면 올해 대한민국의 국가 본예산이 607조 7천억 원입니다. 380조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15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결국 말입니다. 여성 한 명이 지금 아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0.81까지 떨어졌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1.17이었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을 거치면서 이게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고 있고 그 실망이 결국 말입니다. 나라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념으로 일관된 이게 나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 거죠. 안 그래도 말입니다. 아이 낳아서 기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이 한 명 낳아서 이게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요. 몇 억은 듭니다. 몇 억은. 그냥 낳아 놓으면 아이가 저대로 이게 대학을 가고 시집장가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 교육에 대한 부담, 주거에 대한 부담, 부담이 안 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나라가 이게 출생에 대한 부담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그다음에 이게 교육에 대한 부담, 취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들에게 뭔가 나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진짜 놀란 것은요. 이거예요. 이거. 1인 가구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2005년만 하더라도 317만 10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이에요. 2021년에는 716만 6천 가구입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배 이상이 늘어났죠. 2배 이상. 2.3배, 2.4배가 되죠. 이 말은 말입니다. 아이 낳아서 어떡하라고. 육아는 어떡하고 교육은 어떡하고 취업은 어떡하고 시집장가는 어떻게 보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혼자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말입니다.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최악의 상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계속 존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도를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보시다시피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까지 떨어졌죠. 임실군도 마이너스 4.1%입니다. 경남 하동군도 마이너스 3.8%고요. 경북 군위군도 마이너스 3.7%. 와, 합천도 3.2%고요. 늘어나는 곳은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수도권이나 쉽게 말하면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곳만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사회 경제적 파장이 얼마나 클 거냐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파장이.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국가 비상사태가 돼가는지 볼 수 있는 지표예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생산 연령이 71.4%입니다. 3,694만 명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돼 가겠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돼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줄어들고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생산 가능 연령이 돼서 취업을 해서 이게 고령화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커질 건가 생각을 하면 이것은 여러분 진짜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는요 2037년에 가면 59.7%로 떨어지고요 2060년에 가면 48.5%로 떨어진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재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잠재 성장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0%로 간다는 거예요. 2044년이면요. 0.62%로 간다고 하니까 꼴찌까지 추락합니다. 꼴찌까지. 이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국가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지금 이대로. 이 유소년이 나중에 생산 연령 인구에 들어섰을 때 2027년쯤 가면요. 이게 이 유소년들이 어르신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고령자, 노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청장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감당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게 2070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더 늘릴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자칫 잘못하면 데모크라이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더 커지고요. 그런 상태라면 우리 경제 지금의 규모를 지켜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경제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급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진짜 정부가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침몰한다,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는 말이 이게 거짓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죠.